국정 최고 책임자는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나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료들 사이에서 윤석열은 V1, 김건희는 V2가 아니라 V1보다 높은 V0로 불렸습니다. 이건 가십거리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인사, 예산 운영과 관련된 심각한 사태입니다. 대통령실의 실세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때 김건희용을 한부도 인쇄하고 부처에 김건희의 인사 지시 등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그때 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가? 대통령 관저에 1톤 화물 탑차로 소주 맥주를 가득 담아서 매주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퍼마시고 제 시간에 출근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 언론이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순방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근 시간 9시를 지킨 날짜가 딱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3차례는 가짜 출근 차량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12월 3일 계엄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시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술을 먹고 있을 때 김건희는 무엇을 했는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국정 개입자의 사고는 또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2023년 7월에서 9월 통화 내역이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상가이자 풍수지리사인 백모 씨와 13차례 총 4시간 26분 동안 통화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해외 순방 직전이거나 그 기간입니다. 국가 의사결정이 역술과 풍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것입니다. 김건희 씨를 도운 대통령실 행정관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행사비는 쪼개기 발주를 했습니다. 쪼개기 발주는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맞춰 KTV가 급조한 음악회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다는 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28년까지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규모로 잡혀 있어서 예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타 면제를 받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보통 빨라야 1년인데 4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예산 편성에서 가장 부실한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대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된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사업비 증액의 배경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통일교회 청탁이 있었고 건진법사 전성배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선물 전달이 있었습니다. 국민 혈세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이런 정권인데 내란 세력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칩니다. 김건희 씨는 최근에 또 하나의 더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 일어났던 정치 테러 사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 의혹입니다. 최근 한 방송은 김건희 씨 모친 재훈순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김충식 씨의 동거녀 K씨가 한 증언을 폭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에 사람을 모집했다.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 법률특보인 김상민 특보를 경남 창원 의청구 국회의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 김상민 특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커터칼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저기 야당 대표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 해당 여부, 바로 저 자료입니다. 커터칼을 볼까요? 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18cm 밑에 잘 가른 양날 칼입니다. 원래 저 개조전 테러 흉기였는데 저걸 양날을 갈아서 전혀 다른 칼로 만들었습니다. 저 칼이 커터칼 아닌 거 아이들도 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특보는 보고서에서 테러가 아니다, 테러라 해도 법적인 수단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어서 테러를 적용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에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하고 대테러 합동조사팀 가동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를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 4월 3일이면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탄핵 하루 전입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테러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테러가 아닌 사건으로 규정해두려는 속셈 아니었겠습니까? 김상민이 이토록 무리해서 무리한 보고서로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건희는 또 왜 그렇게 김상민을 챙겼겠습니까? 국정원은 김상민 특보는 전 원장의 자문력에 불과해서 국정원 공식 법적 판단이나 입장을 대변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사가 작성한 문건을 근거로 테러 미지정으로 보고됐는지 그 과정의 적법성, 책임, 지시선, 승인선 전반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